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미국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이거니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 그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에 대한 불안은 좀채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러다가 미국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요? 자, 오늘 방송은 최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분히 잘 들어주시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첫 번째, 미국이 부족한 것, 그리고 미국에 넘치는 것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정말 망할까요? 나름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두 번째는, 자, 미국 기술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기술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 대한 주가에 대한 거품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번 내용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바닥을 기다릴까요? 자, 이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금,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최근에 많았습니다. 금이나 달러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달러를 팔아야 할까요? 자, 이것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다 미국 정말 망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망하는 것 아닐까요? 하는 분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미국 확진자 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률, 즉 치사율도 1% 이상입니다. 하루 사이에 1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절반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바로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 거의 마비되고 있는 셈이죠. 급기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개 주에 대한 현재 시점 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뉴욕주, 그리고 워싱턴주, 이제 캘리포니아 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의 국가별, 이 확진자 국가별 현황을 보면 참 이런 와중에서도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는데, 이게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게 경제력 순위와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부동의 1등이죠. 8만 명. 자, 2등은 이탈리아 6만 명입니다. 3등이 미국 4만 3천 명인데, 이 미국이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증가하니까 수일 내에 중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 4등, 5등 독일, 자, 6등 이란, 7등 프랑스인데, 독일 같은 경우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0명 가까이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독일도 정말 그 숫자가 만만치 않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상당히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8위입니다. 한 9천여 명입니다. 자, 9등 보겠습니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도 한국에 거의 육박해 왔는데, 여기도 한국의 최근보다 확진자 수가 두세 배 많습니다. 곧 한국을 추월하겠죠. 영국,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6,650명인데, 자, 여기도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증가하니까 곧 한국을 추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등등인데, 자, 이 순서가 계속 이제 변화되면 거의 경제력 순위, 자,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곧이어 세계 넘버원, 그죠? 확진자 수 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혼란 극심합니다. 정말 휴지도 없습니다, 마트에. 그래서 휴지 사재기, 휴지를 그냥 한 트럭씩 사 가려고들 합니다. 심지어요, 줄을 서는데 마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 파는 가게도 긴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총을 왜 살까요? 바로 민심도 흉흉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으로 뉴욕을 떠나고 또 다른 국가로 떠나려고 하는 엑소더스. 그래서 공항이 거의 뭐 우리 러시아와 때 출퇴근 때 이 지하철 가득 메이는 그 이상으로 이 미국의 공항들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국이 부족한 것 그리고 미국에 넘치는 것 정리해 보면 미국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은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정체성이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자, 문화 정체성이 통일되지 않은, 하나로 되지 않은 이 다인종 국가의 하나의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이번 사태를 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돈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팽배한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자, 이렇게 갑작스런 충격, 갑작스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식이 실종되는 이것 또한 이게 돈이 우선하는 시장 자본주의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공적인 의료 시스템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 의료 시스템이 먼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가 민영을 중심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완전 다르죠. 자, 이건 역시도 뭐 돈을 우선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보겠죠.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런 문화 정체성이 다인종 국가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이제 시장 자본주의로 인한 시민의식이 낙후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제 민영 의료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등등으로 지금 이 미국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미국에 넘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달러는 분명히 넘치죠. 왜? 달러의 공장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곧 미국입니다. 자, 이것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최근 미국이 거의 뭐 3천조 원을 풀었습니다. 지금 이제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국회 상원에서 일단 부결되었는데 결국 통과되겠죠. 자,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이죠.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기업 쪽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일반 개인 가정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라. 이것이 이제 상원에서 좀 부결된 이유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조정해서 통과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뭐 2조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2,400억이죠. 2,400억.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금리를 확 다운시키면서 뭘 해서 그 뒷날 무엇을 했죠? 바로 한국 돈 600조 원에 달하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 이 사실은 3천조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실제로 지출될 건데요. 왜냐하면 각 주 정부에서 또 재정 부양으로 쓰는 돈 이걸 합치면 뭐 지금 당에 우선 드러나는 돈이 3천조 원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큰 돈이 더 집행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GDP는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쓰겠다 하는 돈들이 민간 부분에서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한 것이 10조가 넘죠. 그리고 대구 뭐 재난 지역 선포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가게에 대한 금융 지원 이런 등등을 다 합치면 한 100조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또 발표를 했죠. 기업들의 이 채권을 뭐 부도나지 않게 하겠다. 100조 원을 긴급 공급하겠다. 자, 이런 등등을 합치면 한국도 상당하게 큰 돈을 지금 재정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GDP의 10배 이상인 미국은 실제 쓰는 돈은 그 10배 더 한국과 미국의 GDP 배수 그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 그렇죠? 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를 바꾸지 않는 한. 즉 달러는 세계적인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자, 이게 법입니다. 이게 질서죠. 그래서 이 달러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첫째 기축통화라는 거죠.
자, 말이 좋아서 기축통화지 이것은 한마디로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미국은 뭐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달러를 공장처럼 휴지처럼 찍어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가 곧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누가 만들었나요? 미국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금융이론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이 현대금융이론은 아무리 많은 돈을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도 상관없다. 자, 이것을 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현대금융이론입니다. 사실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시장의 거품, 돈에 대한 뭐 흥청망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공장이 수요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달러의 뒤틀림, 달러의 수요 공급의 뒤틀림 현상이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달러를 더 찍어내므로써 빨리 더 찍어내므로써 해결이 됐죠.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망할 일은 없다. 그래서 제 결론,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곧 미국인데, 자, 이 자료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브랜드 순위입니다. 브랜드 순위를 보면 2019년입니다. 자, 2019년은 보면 제일 왼쪽에 이제 로고들이 있죠. 애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밑에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2019년 지난해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전 세계 브랜드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애플, 2등이 구글, 그리고 3등이 아마존,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1등에서 4등까지를 미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14등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5년간 전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미국 기업이 거의 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것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리얼하게 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개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즉 주식 가격 총액과 다른 나라들의 총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 5조 5,510억 달러. 이것은 5조, 이걸 원화로 바꾸면 거의 7천조 원 정도 되는 것이 시가총액. 이게 누구의 시가총액이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5조 5,5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원화로 하면 거의 한 7천조 원 가까운 돈이 바로 이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인데, 자, 이것을 국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요, 1조 4천억 달러. 자, 이 정도가 한국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0조 정도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애플 하나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플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5개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바로 이제 5조 5,51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웃 일본 시가총액하고 맞먹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6조 1,790억 달러. 이것이 이제 일본이고, 자, 조금만 더 이제 분발하면 중국도 추월합니다. 이 5개 기업, 미국의 5개 기업 총 시가총액이 중국 지금 7조 4,450억 달러이죠. 자, 그러니까 이 5개 기업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애플 하나 기업으로 그냥 통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거의 추월 직전, 중국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전체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납니다. 35조억 달러가 넘으니까 이것은 계산 자체가 어렵죠.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 세계 탑 브랜드 1등에서 4등까지를 차지하고 페이스북만 14등 이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일본 국가 전체 시가총액 그리고 중국 전체 시가총액을 거의 맞먹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자, 이들 기술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이제 원천 요인이 무엇일까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간 데이터 이동량입니다. 자,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는 분들끼리 또 가족끼리 카톡 보내는 거, 이거 다 데이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것,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이거 다 데이터입니다. 또 지금 보시고 있는 동영상, 이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이 국가 간 데이터는 국경이 없죠. 국경이 없이 인터넷입니다. 그죠? 인터넷으로 우리는 미국 영화도 보고 또 미국 기사도 검색합니다. 자, 이 국가 간 데이터 이동량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44%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47% 성장했고요. 10년간. 앞으로는 44% 계속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간 데이터 이동량이 엄청나죠. 이 데이터 이동량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어디라고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술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조금 이제 데이터 이동량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기술 기업들의 회원수, 그리고 이것들을 주요 국가의 인구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5억입니다. 페이스북 회원수가 25억. 자, 이것은 중국의 14억, 인도의 13억 5천 명하고 거의 2배 이상이죠. 페이스북 회원수가 중국 인구 2배 이상, 2배, 그리고 인도 2배, 이런 정도라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20억 회원입니다. 자, 애플 기업도 거의 12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인원 회원도 11억입니다. 이런 등등이니까 지금 이제 기술 기업의 회원 수만 하더라도 주요 국가의 인구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자, 이런 현상들이죠. 자, 이것 덕분에 데이터 이동이 엄청나고, 자, 이것들을 먹고 사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 자, 기술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상당히 성장하겠죠. 자,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처럼 세계는 이 국제 간의 교역, 즉 무역이죠. 이 교역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국가 간, 지금 이 표는 국가 간 교역이 글로벌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교역 탄성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역 탄성치는 뭐냐면, 국가 간의 이렇게 교역이 글로벌 GDP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이것인데요. 자, 지금 보면 2002년에서 2007년, 자, 이 동안에는 국가 간 교역이 글로벌 GDP 성장의 탄성비가 약 1.6배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서 2018년 최근 한 5, 6년간은 그 탄성비가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교육 탄성비가 1.0배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 국제 간의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자, 그것으로 사실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GDP는 성장하고 있다. 즉, 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이 글로벌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국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개도국이라고 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이지, 대부분의 우리가 G12, G20에 한국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나라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4%가 글로벌 GDP 대비, 전 세계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었다고 하면 2018년에는 1.4%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점점 이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투자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 교육, 무역, 제조 이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데이터에 대한 이 교역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현 주소, 코로나 이전에도 거품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이후에 지금 현 주소가 어떨까?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1999년도가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과 2019년 기술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우선 이제 매출액과 이익인데,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입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액은, 과거에 1999년도 막 닷컴 버블이 한참일 때 그 기업들, 대표하는 기업들보다 무려 8.8배나 높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닷컴을 대표하는 기업들 우리가 네 마리의 말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그 다음에 델 컴퓨터 이 네 가지 기업들을 네 마리의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네 마리의 말이 매출액보다 지금의 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매출 자체가 8.3배,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8배, 그 다음에 순이익도 6.6배,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도 6.8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2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가격대가 또 올랐고 매출도 다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이 비율만 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닷컴 버블이다,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그 당시의 기업과 지금 이 미국의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과 PR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자, 그 당시 시가총액보다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자체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기업들이 그 당시에 닷컴 기업들 대표하는 네 마리의 말 기업보다는 3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FOR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FOR는 뭐죠? 바로 주가 대비 한 주당 또 순이익이죠. 자, 이 FOR는 닷컴 기업,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닷컴 버블 때 견인했던 4개 기업이 FOR가 61이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 기업들,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이런 기술 기업들의 FOR는 코로나 이전에 30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바로 이 FOR를 비교한 것이 가장 더 현실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거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닷컴 그것과 비교하면 FOR의 PR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자료를 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상태에서도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교역은 코로나 이 순간에도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4차 산업, 바로 기술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이 외부의 요인 때문에 기세는 꺾여 있지만 계속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데이터, 이것들은 오히려 더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망할까요? 바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축통화,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는 이 카드,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이 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기술 기업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돈을 때려 넣을 테니까요. 또 미국의 기술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기술 기업 자체가 몇 개 기업이 거의 어지간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정도이니까 미국의 기술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한 미국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 뭡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기술 기업이 망하거나 그러면 미국이 망한다면, 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자, 미국이 망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같이 폭망합니다. 무엇이 안전할까요? 집이 안전할까요? 예금이 안전할까요? 금이 안전할까요? 미국이 망했는데 달러가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망한다가 아니라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이 위기가 언제 좀 종식될지 조금 이제 좀 회복이 될지 자 이것이 관심이지 극단적인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미국의 기술주의 현재 주소 한번 볼까요? 최근 1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3월 16일에서 20일간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3대 지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 빠졌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는 특히 미국을 코로나가 폭격, 맹폭한 때죠. 우리보다 공포지수가, 심리지수가 미국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 이게 마이너스 17% 한 주 동안요. 자, 다우존스 30은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 30개, 이 종목의 대표 지수들이 마이너스 17%. 자, S&P 500 볼까요? 이것은 뭡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 1등에서 500등. 이것을 합쳐놓은 지수, 이것도 마이너스 14인데, 약 한 15 정도 되죠, 마이너스. 그런데 나스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바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64. 상당히 미국 전체 다우존스 S&P 500보다 덜 빠졌던 거죠.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입니다. 3월 20일 미국 3대 지수 또 마찬가지로 다 빠졌습니다. 자, 다우도 3% 빠졌고요. 나스닥, 또 S&P 500도 거의 3% 가까이 2093 빠졌네요. 그런데 이 나스닥은 0.27% 빠졌습니다. 이것은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약보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현주소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 두 가지 문제에 좀 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상당히 막강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대단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지금 투자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살까요? 자, 우선 지금 투자하면 되나요? 지금 투자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국 주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점이 2200,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500대 수준입니다. 지수. 그렇다면 무려 700이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고점 대비 2200 포인트 대비 700에나 빠졌으니까 투자해도 됩니다. 그죠? 투자해도 된다. 자, 두 번째, 앞으로는 그러면 안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떨어질까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어드릴 것.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풀어진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뭐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다 준다고 하고 또 우리 한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대로 써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기업에게도 있습니다. 돈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엄청난 유동성,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 돈들에서 상당 부분은 쓸 데가 없는 사람들 손이나 기업에 가고 자,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투자 시장으로 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이제 주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윳돈이죠. 근데 계속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시장에 투자 대기 자금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보다 투자, 즉 돈은 경제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눈치가 보이면 돈은 그보다 빨리 움직인다. 이 점은 좀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된다 할 때 또는 안 된다 할 때 이 투자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정 가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내가 이 가격에 사더라도 또 이 가격에 산 것이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가격 이상으로 회복, 즉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여부인 거죠. 저는 지금 대부분의 미국 종목이나 한국의 이런
대표 우량주들은 적정 가격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200에서 지금 1500으로 엄청나게 떨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정 가격 여부이냐 판단을 하시고 설령 오늘 샀는데 내일 올랐는데 내일 또 사 그랬을 때 그 판단 기준 뭐라고요? 바로 내가 사는 이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인가 라는 적정 가격 판단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투자 조건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여유 자금인데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최소 몇 년 동안 은행에 두어도 되는 그런 여유 자금을 뜻합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이 돈 은퇴 준비도 다 돼 있고 예를 들면 정말 여유 자금이야. 아니 할 말로 없어도 되는 돈이야. 다 잃어도 되는 돈이야. 하는 돈들이 이제 여유 자금인데 조금 그것을 축소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 몇 년 이상은 은행에 두어도 되는 여유 자금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둘 그 이자보다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이자, 지금 초저금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냥 10년 뒤에 찾을 수 있는 돈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투자 조건, 즉 최소 몇 년 이상은 은행에 두어도 되는 여유 자금을 투자 조건입니다. 그런 자금이 있는 분. 반대로 정말 돈을 빌려서 외상, 신용거래나 또 대출거래, 대출 투자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물릴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용융자, 신용잔고는 자꾸 늘어나는데 반대로 반대매매, 그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강제로 이제 주식이 강제로 팔아지는 이 청산하면서 억지로 이 융자가 청산되면서 또 수치상으로는 신용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요즘 같은 이런 등락이 심한 때는 외상거래, 이게 자칫하면 독약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 바로 분할 매수죠. 이 분할 매수도 이해하셔야 될 게 잘 알아가셔야 되는 것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분할 매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떨어질지 내일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즉 내일 올라도 예를 들면 분할 투자하는 사람은 내일 올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바로 그때 사는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인가 여부만 이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닥 하는데 바닥은 지나고 나서 확인합니다. 지나고 나서 확인할 때 대부분 상당히 지나고 나서 확인합니다. 왜? 정말 바닥인지 자꾸 지켜보는 또 시간이 있죠. 그러는 사이에 상당히 지나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기 때문에 바닥을 상당히 지난 후에 확인한다면 상당히 또 비싸질 때, 그래서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상관없이 분산한다는 거죠. 분할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제 분할 투자해 오신 분들이 계시고, 자, 그 가격들은 대부분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대부분 사셨어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 계속 분할할 수 있다면 그 평균 매수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 굉장히 낮게 사진 거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투자하면 될까요? 이것은 어떤 국가에 또 어떤 기업에, 자, 이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제 미국과 한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앞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의 운명은 미국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운명은 사실은 미국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투자하든 한국에 투자하든 그닥 이렇게 편차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훨씬 많죠. 왜냐? 미국보다, 한국보다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도 많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도 당연히 미국에 많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미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낮밤이 바뀌어 있다 이뿐이죠. 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IT죠. 우량 IT주 또는 미래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여유 자금의 여유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 기업과 미래 기업이 한 중간 정도인데 다른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이게 하락보다는 테슬라는 그 2배, 3배 하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미래 기업들은 미스터리 기대감이 더 크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크게 빠집니다. 크게 빠지기 때문에 낙폭이 훨씬 크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가 미래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애플보다는 나중에는 이대로 잘 나가면 훨씬 더 또 주가가 과거 고점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게 꼭 테슬라는 아니지만 또 다른 미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과연 나의 여유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보느냐 또 투자 태도 성향과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또 분할, 아까 분할, 또 분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잘 시장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적절하다 싶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주식의 분산, 여러 종목, 또 분할은 금액 분할 투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 매수. 또 이제 방법은 개별 주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펀드도 있고, 또, ETF형, 그죠? 펀드형 주식이라고 하죠. 바로 ETF도 있습니다. 자, 금 달러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금이나 달러는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자, 금은 올해 많이 올랐다가 거의 얼음폭만큼을 지금 현재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왜 이 금은 장기 투자 대상이 왜 아니냐 하면, 금은 가지고 있다고 이자를 줍니까? 또 가지고 있다고 배당을 합니까? 오로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떤 조금 이제 좀 위기 국면이 많겠다 할 때 잠시 목돈을 잠시 두는 개념.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항상 보유하는 개념이지, 웬만한 서민들이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송, 너무 자극적인 방송 듣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인 방송 듣지 마시고, 금 투자 정말 조심하십시오. 어지간한 서민들은 가지고 있을 내용 아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금을 실물로 가지 말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을 사는 것처럼 내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죠. 70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세계 6개국 주요 통화랑 달러 지수를 비교한, 그때가 이제 100으로 출발했는데 아직 달러 인덱스가 100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이 발행합니다만 미국도 대단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비싸버리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손해입니다. 그죠?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가중시켜줘. 자, 지금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이 달러 가치가 올랐죠. 왜? 세계적인 위기 국면이고 달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게 보면 달러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조작도, 환율 조작도 일부 다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선을 넘을 때 문제가 되지, 모든 나라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환 조작은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결론, 금 달러 장기 투자 대상 아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미국이 정말 망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하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